이곳은 인도네시아 발리. 버려진 정글 속 어딘가에 온몸이 묶여있는 정체불명의 남녀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쏟아지는 정글의 더위에 하나둘 지쳐가던 그때 정막을 깨고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새로운 피해 게임에 초대받은 11명의 플레이어.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로 포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모니터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이 건물에서 벗어나 피해 저택까지 이어진 이정표를 보고 빠르게 길을 찾아 저택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착순 10명 안에 들면 생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한 명은 탈락 후보입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첫 탈락 후보를 결정짓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모두가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정신없던 그때 누군가의 자물쇠 푸는 소리. 가장 먼저 문제를 푼 플레이어는 맨사 출신 모델 유리사. (6이) 나오고 (8이) 나오고 (9가) 나오고 (1이) 나오고 (0이) 나오는데 뒤집어도 약간 똑같이 볼 수 있는 숫자들이구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딱 바로 생각이 든 게 캔님. 물론이지. 872. 이게 이어서 다른 플레이어들도 하나둘 저택으로 출발하고 남은 플레이어는 이제 단 2명. 하승진과 파이. 두 사람이 밧줄과 고군분투하는 사이 9명의 플레이어들은 무사히 피해 저택에 입성하고 이거 어디 갔지?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라 뛰었죠. 네. 진짜 죽어라 뛰었어요. 잠시 후 하승진과 파이도 드디어 저택에 도착합니다. 선착순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 첫 번째 챌린지에서 우승한 플레이어는 유리사님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11등 플레이어는 파이님입니다. 피해 게임 첫 번째 탈락 후보가 된 파이. 그러나 새로운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려집니다. 최하위 파이님은 1대1 데스매치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단,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플레이어 유리사님은 지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하위 플레이어 파이님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지목을 받은 두 플레이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 더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은 파이님과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 데스매치에서 패한 플레이어는 첫 번째 탈락자가 되어 피해 저택을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데스매치 룰이 공개되며 플레이어들 사이엔 희비가 교차하는데요. 다행이었죠. 엄청 다행이었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찾아왔고 지금 바로 파이님은 뒤편의 투표룸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게임을 무사히 마치고 안도하는 것도 잠시. 이젠 지목을 당해 데스매치로 갈 수도 있는 상황. 플레이어들의 프로필 카드입니다. 2명의 데스매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신만은 아니길 빌며 모두 숨죽여 파이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저도 탈락은 하기 싫으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윤빈님입니다.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두 번째 플레이어는 후지 미나님입니다. 지금부터 후지 미나님과 윤빈님 두 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전원은 데스매치로 직행할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는 1시간 뒤 종료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윤비와 후지 이미나 중 데스매치로 보내 한 사람을 결정해야 하고, 일단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파이님을 무조건 일찍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배신 이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아예 이거를 게임이 진행 안 될 만큼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룰을 반대로 잘 이용한 거죠. 그렇죠. 예, 똑똑한 사람이. 서바이벌을 또 이기기 잘하시는 걸 수도. 위해서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파이님한테 막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 진짜요? 네. 솔직히 말해서 파이씨 견제 안 됩니다. 전혀 위협도 안 되고. 지목을 받은 윤비는 파이어의 데스매치에 유독 자신감을 보입니다. 은비 씨가 자신만만이시더라고요. 저는 게임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때 윤비의 데스매치 출전을 대놓고 만류하는 하승진. 근데 윤비님 잘 생각해야 될 게 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구도가 네.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6명이야. 남자는 솔직히 6명이라서 만약에 윤비님이 패배를 할 경우에 우리는 남자 멤버들의 그 인원을 한 명 잃어서 맞아요. 투표해서 그런 메리트를 잃을 수가 있어. 공정하게 얘기하면 그 판단 잘해야 돼. 맞아요. 제가 엄밀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파이님이 여성분이잖아요. 또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 파이님이 돌아오신다면은. 윤비는 바로 출전에 번복하고 이때부터 플레이어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얘기 잘 돼가요? 말씀하러 오셨어요? 저희 아직 못 정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같이 정하는 게 맞는 거고 성별 문제가 아니라 난 능력주의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윤비님이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 남녀 떠나서 좀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쪽과 파이의 결속력이 셀 수가 없어요 당장. 파이는 남자 팀으로 올 거예요. 근데 윤빈님 파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빼기가 더 쉬워요 파이를. 그래서 윤빈님 어쨌든 육개사가 돼요. 떨어지면 왜 남자들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남녀 갈라치기 너무 싫다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누가 봐도 갈라치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녀 구도면 솔직히 파이가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제안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남녀 갈라치기 안 한다고 그걸 안 하려고 왔잖아요. 왜 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4명이 한 목소리로 윤비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남자를 보내겠다고 여기는 했고 우린 여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냥 아까 주적이 파이지 않았었어요? 남녀 성별을 떠나서 주적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날선 대화로 분위기는 점점 격해져만 가고. 아 진짜 저 새끼 안 되겠다.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대놓고 지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후보가 있을 때 당연히 여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현실을 저는 말하려고 간 건데 현실을 직시 못한다면은 강제로 뭐 알려줘야죠. 파이님께 지목을 받은 후지 미나님과 윤비님 중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나도 눈치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나 읽고 갔다가지고 나를 찍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구 씨가 남자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서바이벌에 나 약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 있어봤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능력 보여줄게 하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서출구의 도발에 제대로 승부욕이 발동한 후지 미나가 자진해서 출전 의사를 밝히죠. 여러분, 내가 그냥 당당하게 가가지고 나한테 베네핏을 주는 건 어때요?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미나 씨가 승리라고 하면 무조건 베네핏을 주는 걸로. 무조건. 뭘 베네핏을 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저랑은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서바이벌에서 약속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완전히 헛짓거리한 거죠. 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후지 미나님입니다. 그렇게 데스매치에서 맞붙게 된 후지 미나와 파이. 오늘의 데스매치는 정글 메이지입니다. 정글 메이지란 복잡한 미로 타일을 움직여 길을 만든 후 4가지 목표물에 차례대로 도달하고 출발 지점으로 먼저 돌아오면 승리하는 게임. 게임은 저는 사실 진짜 못할 때랑 잘할 때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완전. 왜냐면 저 인터넷 방송을 게임 위주로 좀 하거든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처음에는 진짜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결론을 내기에 되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체 약간 공격적이에요. 게임할 때. 게임 플레이나 이런 게 되게 공격적이고 뭔가 시원시원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골 하기 위한 가까운 길은 있을 텐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마지막 힘까지 좀 냈던 것도 있고.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특유의 과감한 플레이로 손쉽게 첫 번째 목표물에 먼저 도달한 파이. 하지만 뒤늦게 게임을 파악한 후지 미나가 무섭게 쫓아오기 시작하고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변 길만 꽂혀 있었는데 반대 방향에서 또 내면 또 다른 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일부러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장기를 좋아해요, 일본 장기. 이 게임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계속 계산하고 미래를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장기잖아요. 장기면 해본 적 있잖아. 나는 갑자기 자신감? 다음은 파이님 차례입니다.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고 이걸 지면 이제 탈락이다 약간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고 성급하게 되는 것 같고. 응? 어느새 후지 미나가 두 번째 목표물에 먼저 도달합니다. 아, 이게 떨어져 나가는 타일도 중요하는구나라는 걸
저분한테 저걸 드리면 안 되는데 떨어지는 타일의 모양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늦게 알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미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타일을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따라서 했는데 앞쪽에서 볼 때랑 옆쪽에서 볼 때랑 이제 시야가 달라지면서 길이 좀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파이 역시 곧바로 두 번째 목표물에 도달하며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데요. 두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물을 공개합니다. 파이 씨가 보니까 게임을 완전 잘하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 파이 씨 방해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내 길이랑 파이 씨 길이랑 그 다음 길 거기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후지 미나님 세 번째 목표물에 도달하셨습니다. 저는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나님의 길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갈 길도 뚫어야 되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갈 길을 먼저 가면 상대가 급해서 말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탈락을 결정하는 게임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이 계속됩니다. 갑자기 심장 소리도 되게 좀 크게 들렸고 이길 수 있겠다. 3대3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먼저 마지막 목표물에 도달한 후지 미나. 네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후지 미나님은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자신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직선 타일 하나면 후지 미나의 승리로 끝나는 게임. 하지만 탈락은 하기 싫으니까 저걸 드리면 안 되는데 주기가 싫은 거예요. 게임 종료는 바로 탈락이기에 애꿎은 기억자 타임만 주며 끝까지 버텨보는 파이. 후지 미나님 차례입니다. 타일을 움직이십시오. 말을 이동하시겠습니까? 후지 미나님이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후지 미나의 승리로 끝이 나고 파이가 피해 게임 첫 번째 탈락자가 됩니다. 게임에 있어서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는 사람이 됐었던 거고 이기셨는데 그렇게 우시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죠. 네. 저는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머니 게임 그때 이후로 정말 좀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유명해졌구나. 안 좋은 쪽으로. 저를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 스스로한테 너무 좀 많이 아쉬워요. 파이가 떠나고 이제 남은 플레이어들에겐 피해 게임 규칙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피해 게임 기본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새로운 피해 저택에서는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투표 그리고 데스매치가 치러지는데요. 최대 상금 3억 원. 피해 게임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생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문제되지 않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생존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게임과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이 지급됩니다. 자금 분배 기준은 2022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급간별로 나눈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속한 연봉 급간에 따라
개인 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랜덤으로 분배받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엔 본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개인 자금이 분배됩니다. 누군지 알겠다. 후지 미나님의 작년 연봉은 3억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180만 원입니다. 연봉 급간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자금은 2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1억 원입니다. 현성주님의 작년 연봉은 9억 원입니다. 연봉 급간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자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연봉 9억 원으로 최대 1억 5천을 받은 현성주부터 이진영님의 작년 연봉은 0원입니다. 연봉 0원으로 최저 2천만 원을 받은 이진영까지 이렇게 개인 자금 분배가 끝이 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첫날을 보내고 이제야 잠시 여유를 가지는 플레이어들. 룰부 같다. 주고받고 양도가 얼마까지라고 안 했죠? 다 줄 수 있는 거. 다 하구나. 그러나 이때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영님 잠깐 여기. 뭐야? 서출구 좀 불러줘. 너가 불러줘. 출구님 잠깐 와보시라는데요. 네? 잠깐 와보시라는데요. 저요? 설마? 거기 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앞에 서 계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비밀스러운 공간,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세 사람, 그리고 이곳으로 서출구를 안내한 박지민.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또 식구가 한 명 늘었네.